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후베이성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크다. 인구 5,700만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이제 우한란 도시 빼놓고는 작은 도시 몇 개와 거의 뭐 농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워낙에 집약적으로 발달된 대한민국이고 또 큰 도시들도 많고 대신 인구 유동량이라든지 교통량도 압도적으로 많죠. 아무래도 후베이성보다는 훨씬 발전된 사회이다 보니까 무슨 종교활동도 많이 할 거고 학원들도 많이 갈 거고 교육사업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지금 탓할 때인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는 자제할 거고 나름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면서 희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역사 유튜버로서 영상 하나라도 더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 수업이 조금 약간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제가 이 유튜브 운영하면서 새롭게 만난 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만나면 실제 만나면 이렇게 말투도 그렇게 싸납지 않고 부드러운 분이신데 왜 유튜버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시냐. 그러다 보니까 여성 구독자가 몇 분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제가 남성 구독자가 90%고요 25세 이상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하고 여성 구독자들에게는 제가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라. 그런데 저도 제가 학생들 앞에 놔두고 아니면 어디 강연을 가서 마이크 들 때는 나름 좀 부드러워집니다만 혼자 이렇게 연출 촬영하다 보면 지금 맥주를 안 마셨습니다만 우리 PD님이나 조교 선생님 할 거예요. 맥주 꼭 한 잔씩 벌컥벌컥 마시고 쫙 하잖아요. 그리고 연출 촬영하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져야 되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확 이렇게 해야 원래 역사 수업은 전라도 사투리로 들어야 피가 끓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완성해내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몰아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화나 있는 것 같다. 화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하고 그러면 울컥울컥하고 화도 나고 또 나쁜 역사적 인물들 보면 화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드러운 남자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 지난 시간에 갑신정변로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됐고 홍영식은 청나라 군대에게 비참하게 난도질당해 죽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면서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가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왜냐하면 급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급진개화파이자 조선의 수재이자 엄청난 집안의 이 금수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죽거나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개화란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1884년인데 훗날 1894년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이 10년 동안 조선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 10년을 정말 어두운 관 속에서 관뚜껑 닫고 숨만 쉬고 있었다. 그래서 이 10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깝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갑신정변이라는 게 1884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기억은 안 나실 겁니다. 지금 수험 한국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해 어떤 나라와 우리가 수교를 합니다. 러시아였죠. 1884년에 청나라가 중재 서지 않고 러시아가 조선과 직접 수교했다.
1884년 5월에 러시아랑 수교를 하고 12월에 갑신정변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도요 나름 한반도를 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건설하고 연해주를 베이징 조약 이후에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았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란 도시 이름이 동방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가 한겨울에는 바닷물이 얼어버립니다. 군함이 정박해 있다가 공격을 받아도 바다 밖으로 나가서 대응도 못해. 그러니까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찾는 거죠. 근데 한반도에는 모든 항구가 얼지 않는 부동항입니다. 그 러시아가 계속해서 조선을 넘봅니다. 그래서 청나도 그게 부담스러워서 황중센이 조선 책략을 썼고 그로 인해서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 러시아의 팽창력이 장난이 아니죠. 동유럽에 있는 러시아가 시베리아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 때문에 영국과 대립을 합니다. 근데 영국이란 나라가 내가 뭐 영국의 모든 역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제국주의고 인도나 이런 나름 식민지들 가가지고는 못된 짓거리 진짜 많이 합니다. 청나라에 아편 팔아먹는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을 보면 어찌 보면 일본처럼 섬나라임에도 항상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균형을 항상 잡아줬던 나라가 좀 영국이지 않나. 스페인 무저감대가 나와서 유럽을 먹으려고 하면 그 무저감대 쓰다듬어 주고, 나폴레옹 꼬맹이가 나와서 유럽을 제패하려고 하면 나폴레옹 때려주고, 당시 소련의 팽창력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저기서 소련이 아니죠. 말 잘못했습니다. 러시아의 팽창력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훗날 히틀러가 유럽을 다 접수하려고 하니까 그거 막으려다가 병신돼 버린 게 영국이죠. 지금은 축구만 보고 있어요. 자, 그 영국이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으면서 그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한반도를 욕심내는 걸, 다시 이야기해서 조선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영국은 청나라의 허락을 받으면서까지 여수 밑에 있는 검은도라는 섬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초강대국 영국과 조선 사이에 크게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 1885년 갑신정변 직후에 영국의 검은도 점령은 수험 한국사에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실제로 영국이 검도에 점령해놓고 청나라의 일을 통보하는데 청나라가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영국이 이걸 일본에까지 통보했다는 게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검은도 점령 이후에 이제 한반도 상황을 보시면 북쪽에는 러시아, 남쪽에는 영국, 그리고 중국의 청과 일본, 이 4대 강국이 조선을 에워싸고 있는 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 무렵에 6.1준이 돌아옵니다. 아니 6.1준은 엄밀히 따지면 이거 6.1준 이제 인물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요. 6.1준이 보빙사로 미국에 건너갑니다. 1883년에. 보빙사 대표는 민영익이었고 홍영식 등과 함께 건너가서 나머지 보빙 사절단들은 전부 다 유럽을 거치거나 아니면 일본을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6.1준은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 6.1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1준 생긴 걸 보시면 싸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능 강의할 때 무슨 케이블 TV에 뱀파이어 특집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과거 역사적 인물의 사진과 현재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야기해주면서 성형외과 의사와 관상학자와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뭐 설명을 했던 그런 케이블 TV 방송이 있었는데 뭐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때도 물어봤습니다. 방송국 측에서 혹시 역사적 인물들 사진 같은 거 보내드리면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됩니까? 그랬는데 제가 또 워낙에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어떤 역사적 인물 사진이 나와도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릴 거고 내가 모르면 그건 일반인들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갔는데 이제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설리하고 조선시대 기생이라든지 당시 이제 양기탁, 재미없겠다. 여러분 양기탁 어렵잖아요. 근데 하여간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게 아니 싸이가 나오고 6.1준이 나오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쳤던 게 뭐냐면 닮은 것도 닮은 거지만 6.1준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 받은 인물인데 당시 싸이가 미국에 처음으로 우리 음악 강남 스타일을 마케트 시킬 무렵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최초라는 단어가 딱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6.1준이 야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영국과 청과 일본이 저렇게 대립하고 있으니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게 한반도 중립화론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당시 고종이나 민비가 진짜 외교적 안목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차피 청의 지금 속국의 입장이었고 특히 갑신정변 직후에는요 원색의 군사고문이었던 위안스카이가 이제 왕의 고문 역할까지 하면서 완전히 원색의 나라라니까요. 그리고 원색이가 했던 아주 거지 같은 말들을 보면 진짜 조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내가 고종이었으면 중립화론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실제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침략하는 과정에 태국은 중립화 정책을 펴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았던 것 같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도 아니었던 독일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독일인 부들러 역시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1885년에 나온 한반도 중립화론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영국이 22개월 동안에 검도를 점령하는데 제가 검도를 가봤거든요. 갔더니 저도 진짜 사전 조사 없이 가봤습니다만 영국인 묘지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군이 여기서 왜 죽었지? 무슨 전투가 있었나? 알고 찾아봤더니요. 검도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이호수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가야 됩니다. 배멀미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찾아봤더니 독감으로 죽는 겁니다. 물론 당시 이제 또 바이러스 이야기 해야 되나? 감기도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이야 워낙 좋은 약도 있고 우리가 건강해져서 독감이나 감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 독감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특히 무슨 기록들이 있냐면 조선의 추위에 검은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이해가 안 가잖아. 우리 입장에선 여수 남쪽이면 완전히 따뜻한 동네 아닙니까? 근데 영국 아이들은 편서풍이 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긴팔 입고 축구 프리미어리그 하는 나라잖아. 우리나라 겨울에 축구 우리 축구 리그 이름이 뭐야? K리그.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동네에 살다가 우리 그 검은도의 추위에 굉장히 공포스러웠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3명이 감기로 죽었고 영국인 묘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영국아 나가라. 내가 알아서 러시아를 견제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를 믿고 나갔습니다만 바로 직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는 일본에게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를 견제해야 될 텐데 러시아는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니 영국이 봤을 때는 차라리 러시아가 남아하는 것보다도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중에 너일전쟁 때 막말로 영국과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일본이 어떻게 러시아에게 승리를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영국이 일본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으로 조선에 근대화는 끝장나 버렸는데 그 직후에 영국이 검도를 점령했다는 것과 한반도 중립화론을 6.1준이나 부들러가 주장했다는 것. 오늘 주제는 굉장히 가벼운 주제입니다만 이렇게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이야기 민비가 얼마나 악착스럽게 자기에게 도전했던 인간들을 다 죽이려고 노력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영상 하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